안녕하세요. 하늘꿈 드론의 조종교육교관 과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 운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 챕터 2 추진 시스템, 챕터 3 비행 제어 시스템, 챕터 4 비행 데이터 분석 이렇게 4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은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기체 시스템, 탑재 시스템, 지상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프로펠러 B. 모터 C. ESC D. 배터리 E. 비행제어 컴퓨터 및 센서 F. GNSS 챕터 2 추진 시스템 먼저 AC 모터와 DC 모터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표를 보시죠. AC 모터는 교류 전원으로 작동, 저소음, 저진동, 반영구적, 수명이 길며 정확한 속도 제어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DC 모터는 직류 전원으로 작동, 기동 토크가 크며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음, 효율이 좋음, 가격 저렴, 브러쉬 또는 속도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브러쉬 DC 모터는 연구자석과 모터 권선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로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해 전자적 극성 변경, 브러쉬와 정류자의 기계적 접점으로 인해 발열과 소음 발생, 브러쉬 마모에 의한 수명 한계, 인가 전압을 이용해 회전수 제어, 인가 전류가 아님 전류를 이용해 토크를 제어합니다. 브러쉬리스 DC 모터는 회전수 제어를 위해 별도의 ESC가 필요함, 브러쉬 DC 모터에 비해 수명과 내구성이 우수함,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가 클수록 강한 토크 발생하며 비행 전후 베어링 및 이물질 확인 필요함, 산업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브러쉬리스 아웃러더 모터입니다. 우측 상단에 브러쉬 DC 모터와 브러쉬리스 DC 모터에 대한 비교표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터 상수, 즉 KV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상수란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의 전압 1V 인가될 때 모터의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KV가 작을수록 인가 전압 대비 낮은 회전수가 발생하며 큰 토크가 발생합니다. KV가 클수록 인가 전압 대비 높은 회전수가 발생하며 작은 토크가 발생합니다. 모터의 토크가 부족할 경우 회전수 유지가 어려워 회전수가 낮아집니다. 모터의 토크, 회전수, 소모 전류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이 일정할 때 모터의 회전수와 토크는 반비례, 토크와 전류는 비례, 부하로 인해 모터 정지 시 최대 토크 발생, 무부하 시 최대 회전수 및 최소 토크, 거의 0이 됨. 프로펠러는 모터의 부하 요소이며 프로펠러의 직경과 피치가 커질수록 부하가 증가함. 모터의 순간적 토크를 생성하기 위해 배터리 방전율 확보가 필요하며 모터의 부하가 걸리면 회전수는 감소, 토크는 증가, 소모 전류도 증가, 발열이 됨. 과부하 시 모터의 과열, 전자변속기 및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끼침, 과부하, 과열 확인을 위해 비행 후 모터와 전자변속기 온도를 체크해야 함. 모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의 직경과 피치를 줄이거나 출력, 토크가 큰 모터로 변경이 필요함. 전자변속기 ESC는 일반적으로 삼상 전기를 이용해 BL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합니다. 비행제어 컴퓨터 FCO부터 신호를 받아 회전수를 제어하며 측정한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전자기력 형태를 변화시켜 회전수를 제어합니다. 배터리 전력을 BLDC 모터로 전달하며 모터의 최대 소모 전류를 허용할 수 있는 전자변속기를 사용합니다. 신호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통신, 전자장비 등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장착해야 합니다. 전자변속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핀을 이용하거나 프로펠러 후류에 노출시킵니다. 정밀한 자세의 제어를 위한 모터 회전수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제어 모듈로부터 빠른 주기의 제어 입력이 필요하며 호버링 등의 정적 기동에서 빠른 주기의 회전수 제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종 입력에 따라 일관된 회전수 제어 성능이 필요합니다.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자연 방전율이 낮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방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전압이 낮다는 얘기이며 배터리 보관 시에는
50에서 70% 충전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료 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순간 방전율이 높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온에 약한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용량이 크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손상 시 즉시 폐기해야 하며 충전 및 비행을 통한 배터리 테스트는 금지입니다. 다른 배터리들과 함께 보관하는 것 금지, 완전 충전 후 보관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폐기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소금물에 담궈 완전히 방전한 후 폐기하거나 전기적 저항 요소를 배터리에 연결하여 완전히 방전 후 폐기합니다. 전기적 단락을 이용하거나 비행을 통해 또는 장기간 보관을 통한 방전은 금지입니다. 배터리 사용 중 전기적 단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기 인식이 안 될 경우 충전하지 말아야 하며 시간 경과 후 화재 발생 가능하므로 안전을 위해 배터리를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 신속히 냉각해야 합니다. 배터리 사용 횟수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 전압 강화가 커지며 또한 배터리 내부 저항 증가로 인해 방전율이 떨어집니다. 배터리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행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펠러 규격과 추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경이라 함은 프로펠러가 만드는 회전면의 지름을 의미하며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 회전할 때 앞으로 전진하는 기하학적 거리를 뜻합니다. 동일한 회전수에서 직경과 피치가 증가할수록 추력이 증가합니다. 프로펠러의 결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을 때 결빙이 발생하며 프로펠러의 앞전에 주로 발생합니다. 결빙으로 인해 공기 흐름의 분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체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특히 겨울철에는 비행 중 주기적으로 결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펠러의 효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속으로 비행할 경우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으며 고속으로 비행할 경우는 고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습니다. 가변 피치 프로펠러를 통해 넓은 영역에서 프로펠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펠러가 손상되면 진동이 발생하며 프로펠러 회전수에 따라 진동 주파수가 변화합니다. 특정 회전수에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전수가 낮아도 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밸런싱을 통해 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탑재 무게 및 구조물 유격에 따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센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적절한 댐퍼 설치를 통해 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FCA의 제어 원리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제어를 위해 제어 명령과 측정한 상태값이 필요하며 기체의 현 상태가 제어 명령을 따라가도록 제어 수행 센서의 측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각한 센서 오차 발생 시 추락할 수 있으며 FC는 조종자의 명령 없이도 지속적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어 명령을 생성하고 조종을 수행하게 됩니다. FC 명령과 탑재 센서가 서로 연결되어 자동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챕터 3 비행 제어 시스템 드론의 제어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 제어 모드는 평형, 고도 유지, 위치 고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동 제어 모드는 원, 착륙, 브레이크, 자동, 귀환 등에 관련이 있습니다. 비행 조종 모드에 따른 조종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 각속도 제어 모드는 조종사의 자세의 변화율 제어 명령에 따라 조종합니다. 자세 제어 모드는 자세 조정 명령을, GPS 모드는 속도, 위치를 제어합니다.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제어 난이도는 GPS가 가장 난이도가 쉬우며 자세 제어, 자세 각속도 제어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무인 멀티콥터 비행 제어 특징입니다. FC 없이 수동 조종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센서 데이터 및 FC 의존도가 높습니다. 비행 안정성 증대를 위해 IMU 관성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IMU 오류 시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각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GNSS입니다. 미국, GPS, 러시아, 글로네스, 유럽, 갈릴레오, 중국, 베이두. 위성항법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4개 이상의 위성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구 전역에서 기체의 항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L밴드 대역의 위성 신호를 사용하는데 동일 대역의 다른 신호 및 잡음에 의한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위성신호 전파 간섭, 전리층 지연 오차,
다중경로 오차, 위성궤도 오차, 대류층 지연 오차 등이 있으며 바람에 의한 오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GNSS의 오차 발생 시 문제점은 고도 및 수평 유지 기능이 저하되며 건물 근처의 항법 오차로 인해 건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FC에서 GNSS의 항법 오차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의 RTK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TK란 리얼타임 키너매틱이라는 말로 GNSS에서 사용되는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을 뜻합니다. 기준국으로부터 오차 보정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정밀항법급 위치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한 기준국으로부터 오차 보정 신호가 필요합니다. 기준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항법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GNSS가 동작하는 실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실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GNSS 정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DOP란 정밀도 저하율이라는 말입니다. 수신 중인 위성의 배치에 의해 DOP가 변하는데 개념상 DOP가 낮을수록 정밀도는 높겠지요. 높은 빌딩 등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정밀도가 낮은데 따라서 DOP는 높다라는 말이겠죠. 위성들이 가까이 모이면 정밀도는 낮고 DOP는 높습니다. 위성들이 흩어지면 정밀도는 높고 DOP는 낮습니다. 위성 수가 많아지면 정밀도는 높고 DOP는 낮습니다. DOP 모니터링을 통해 기체의 비행 오차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성 측정 장치 IMU는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지자계 센서로 구성됩니다.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측정으로 자세각 계산이 가능하여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이로 센서는 자세각 속도를 측정, 자세각을 계산하여 수평 유지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자계 센서는 기수방위각을 측정하여 기수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성 측정 장치의 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형 무인 멀티콥터에는 MEMS IMU가 사용되며 MEMS IMU는 프로펠러 진동에 의해 자세 오차가 발생합니다. 진동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기체 구조물의 유격에 의해서도 자세 오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동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MEMS IMU를 다중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동에 강한 광섬유 기반 IMU, 링레이저 기반 IMU 등이 있습니다. IMU 초기화 시 주의사항입니다. 초기화 시 기체를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기화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초기화가 비정상적일 경우 기체 이륙 후 자세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지작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자북 방향을 측정합니다. 기체의 기수를 측정하고 자이로스코프로 추정한 기수각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체 주위의 자기장, 전기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오차가 발생하며 기수가 회전하게 됩니다. GNSS 안테나 2개 이상을 활용해서 기수 방향을 측정 후 지작의 오차를 보정합니다. 계속해서 기압 고도계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압을 측정하여 고도에 따른 대기압 변화 관계식을 통해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지면 대기압을 기준할 경우 지면 고도 측정이 가능하며 해수면 대기압을 기준할 경우 해수면 고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센서 주변의 압력이 변할 경우 고도값이 변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압 고도계로 GNSS 고도 오차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IMU 센서 데이터 융합 원리는 IMU와 GNSS, 기압 고도계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밀하고 신뢰도가 향상된 기체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각 센서 데이터의 오차 특징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융합합니다. 여러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센서 고장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비행 데이터 분석 비행 데이터 저장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체 이상 여부 분석을 위해 빠른 주기로 저장된 미가공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센서 및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의 저장 주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장 매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기체 이상 및 원인 분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체 이상, 기동, 추락의 원인으로 센서 오류, 구동기 오류, 비행 제어 불안정, 복합적 환경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센서 오류 시 부정확한 데이터가 저장되며 기체 이상, 추락 원인 분석을 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진동으로 인해 이상 기동 또는 추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 운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안전법 및 운영 세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